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50대가 되면 후회하는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속 후회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요. 후회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죠. 뉘우친다는 건 뭘까요? 잘못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뉘우침이라는 게 사실 가능한 거죠. 근데 50대는 어떤가요? 이전 세대에는 후회하면 돌아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20, 30대에는 한번 후회를 했더라도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만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50대가 되면 그럴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50대의 후회는 적을수록 좋죠. 당연히. 그동안 여러 논문과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50대가 후회하는 점을 3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동기 유발 요인이 줄어든다. 이전에는 이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승진도 가능했죠. 하지만 50대 들어서면 그런 동기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임원급이라고 하면 매년 계약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임시직이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해야 되고, 일반직이라고 하면 좋은 직장이라도 임피제,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월급도 줄어들죠. 은행 같은 경우는 임피제가 들어가면 약 40%, 공공기관도 20%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일생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부모가 그만큼 늙었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부양해야 되는 책임도 함께 찾아옵니다. 게다가 50대가 되면 왜 그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요. 그래서 건강까지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협 요인들이 한꺼번에 찾아오지만 막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걸림돌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이라도 연령 제한으로 걸리게 되고요. 또 뭘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펜을 굴리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 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50대에는 동기 유발 요인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체성의 상실이에요. 직장인이 있을 때는 할 일이 주어지잖아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 조직의 선상에 있으면 그냥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명함이 없어지면 혼자 길을 선택해야 되고 매번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어렵습니까? 변하지 아니한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게 이제 정체성이라는 건데, 크게 나누면 콘셉트, 표현력, 자신의 이미지, 기질 이런 요인들이 융합돼서 나타나는 게 정체성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정체성의 형성은 유전적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회 탐구 또는 사회 참여 이런 것들의 요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좀 스스로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해보죠. 정체성은 동일시와 차별화 이 2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만 된다고 해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또 차별화는 동일시를 기반으로 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적절하게 융합됐을 때 비로소 정체성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묶여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패턴이 같다는 거니까. 거기서 뭔가 다른 차별화 요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정체성은 이러한 2가지, 동일시와 차별화가 2개가 적절히 융합됐을 때 비로소 내 정체성, 소위 나의 이미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애 설계의 미흡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 보통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그만두고 뭘 할 거냐라고 하면 그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뭐 대충 한 2년 정도 놀면서 그때 생각해 보지 라고 들 얘기합니다. 근데 막상요 6개월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지치고 또 뭔가 외롭고 뭔가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어떤 일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생애 설계를 할 때는 뭐 2, 3년 안에 이런 생애 설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최소한 10년쯤 전부터 은퇴 이후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지식 기반의 경우나 기술 기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와가지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경비원이라든지 주유원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근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면은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애 설계를 그만큼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넬대 그 어떤 논문을 보니까 하루의 성인은요 35,000번의 생각, 선택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때도 김치를 먼저 먹을지 깍두기를 먼저 먹을지 또는 국을 먼저 뜰지 이걸 생각하면서 먹게 되잖아요. 이게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오늘 퇴근길을 오늘은 A 코스로 가겠다, B 코스로 가겠다도 지금 생각하지만 차를 타고 또 핸들을 잡고 있을 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유턴을 할 때도 조금 가서 안전하게 유턴할지 또는 선을 밟으면서 끝에서 그냥 빠르게 다른 차보다 빨리 할지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순간순간의 선택이죠. 그것을 무려 35,000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누적된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어야만이 바로바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결정이라는 것, 내가 선택한다는 것은 앞서 내린 많은 결정들의 누적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선택을 제대로 잘 해야만이 뒤에 제대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50대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노후가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